그 반지 저희 아빠 거랑 똑같아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25년 동안 꽁꽁 얼려둔 심장이 단 한순간에 폭발하듯 깨어났죠. 세상에 단 두 개뿐이라고 믿었던 반지, 죽었다고 믿었던 내 아이, 그리고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의 흔적이 20살 남짓한 카페 직원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제 손가락에 반지가 갑자기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운명은 가장 잔인한 순간에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호텔 카페의 평범한 오후, 커피 한 잔 앞에서 저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맑은 눈동자 속에서 제가 묻어버린 과거 전체가 되살아나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구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일까요? 25년 전 잃어버린 사랑과 죽은 줄만 알았던 아이, 그리고 세상에 단 두 개뿐인 반지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재회의 순간. 한 여자가 CEO가 아닌 엄마로 다시 태어나는 가슴 벅찬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만수무강하세요. 라미엘 호텔의 카페는 늘 그렇듯 오후 3시에 부드러운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며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지면서도 묘하게 달콤한 뒷맛이 남았죠.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손가락에서 반지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25년째 한 번도 빼지 않은 이 반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이것뿐이었어요. 회의 자료를 넘기다가 반지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딱 하고 작은 금소금이 났죠. 그 소리가 카페 안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손님, 리필해 드릴까요?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20살 남짓해 보이는 앳된 얼굴. 이름표에는 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이의 눈빛이 순간 제 손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히는 제 반지로요. 그리고 그 아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입을 살짝 벌렸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 반지 저희 아빠 거랑 똑같아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다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손끝이 차가워지면서 동시에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세상에 단 두 개뿐인 반지였습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그 사람과 함께 만들었던 25년 전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이것만은 버리지 못했던 유일한 증거였죠. 아빠 거랑 같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에 차갑고 단호한 CEO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20살에 떨리던 그 목소리가 되어버렸죠. 지은이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신기해요. 아빠가 늘 끼고 계시는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고 자랑하시거든요. 그런데 손님 것도 똑같네요. 혹시 어디서 사셨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카페의 재즈 음악 소리가 갑자기 멀어졌어요. 에스프레소 머신의 증기 소리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모두 물속에 잠긴 것처럼 흐릿해졌죠. 오직 제 심장 소리만이 북처럼 울렸습니다. 반지를 만졌습니다. 안쪽에 새겨진 문구가 손끝에 느껴졌어요. 우리의 시간은 멈추지 않아. 그때 그 사람이 직접 새겨준 글씨였죠.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잔이 받침에 부딪히며 달그락 소리를 냈어요. 이건 특별 주문 제작품이에요. 간신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더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 아이의 눈동자가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순간
그 눈빛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을 느꼈어요.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아는 그 무언가를요. 와, 정말요? 저희 아빠 것도 그래요. 엄마가 디자인했다고. 엄마. 그 단어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결혼을 했단 말인가요? 당연하죠. 25년이나 지났으니까요. 저만 이 반지를 끼고 시간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였어요. 아버님 성함이 혹시 뭐라고 하시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물어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물었죠. 지은이는 아무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정민석이요. 종로에서 작은 금은방을 하세요. 정민석? 그 이름이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그 이름. 꿈속에서만 불러봤던 그 이름이었어요. 제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들고 있던 펜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죠. 둔탁한 소리와 함께 굴러갔습니다. 커피 향이 갑자기 역겨워졌습니다. 아니, 모든 감각이 뒤틀렸어요. 달콤했던 카페 음악이 날카롭게 들렸고 부드러웠던 햇살이 따갑게 느껴졌죠. 그리고 지은이의 미소가, 그 순수한 미소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지셨는데.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CEO로서 늘 하던 그 완벽한 가면의 미소를요. 괜찮아요.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꽁꽁 묶어두었던 기억의 상자가 열리고 있었으니까요. 민석 씨, 그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당신도 이 반지를 아직 끼고 있었던 건가요? 우리의 약속을, 우리의 시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있다가는 무너질 것 같았어요. 지은이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라미엘 그룹 CEO 한서윤. 그 글씨가 오늘따라 낯설게 보였죠. 다음에 또 올게요. 커피 맛있었어요. 카페를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지은이는 제 명함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그 아이의 모습이 흐릿해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시간 때문이었을까요?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추운 게 아니었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반지가 햇빛 아래서 반짝였어요. 마치 깨어났다는 듯이, 다시 시작하자는 듯이 빛났습니다. 라미엘 그룹 본사의 회의실은 33층 높이에서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은빛으로 반짝였어요. 평소라면 이 풍경이 주는 성취감에 취했을 텐데 오늘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호텔 카페에서 돌아온 지 3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아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저희 아빠 거랑 똑같아요. 그 순진한 목소리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다음 분기 매출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손가락의 반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의실의 조명 아래서 반지가 묘하게 빛났습니다. 25년 동안 한결같은 빛이었는데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죠. 마치 깨어난 것처럼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빛났습니다. 반지 안쪽의 문구를 엄지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멈추지 않아. 그때 민석 씨가 떨리는 손으로 새겨 넣었던 글씨였어요. 금은방 작업실의 어두운 불빛 아래서 우리 둘만의 비밀처럼 만들었던 반지였죠. 세상에 단 2개뿐인 우리만의 약속이었습니다. 대표님? 팀장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임원들의 걱정스러운 눈빛, 의아해하는 표정들이 보였죠.
평소에 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숫자를 외우고 모든 전략을 꿰뚫어보는 냉철한 CEO. 그게 제 모습이었으니까요. 아, 계속하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목의 건조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팀장이 다시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지만 저는 또다시 과거로 빠져들었습니다. 25년 전 민석 씨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어요. 대학 졸업 후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던 시절이었죠. 신분을 숨기고 시장 조사를 나갔다가 우연히 들른 작은 금은방. 그곳에서 반지를 고치고 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지만 그 진지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반지 고칠 수 있을까요? 제가 건넨 할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던 섬세한 작업이었죠. 민석 씨는 돋보기를 쓰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해보겠습니다. 그 목소리의 울림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반지를 찾으러 갔다가 다시 갔다가 또 갔다가 어느새 반지는 핑계가 되었고 우리는 사랑에 빠졌죠. 서로의 신분도 모른 채 순수하게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많이 창백하신데. 비서실장의 목소리에 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답답했어요. 넥타이가 목을 조이는 것 같았고 정장 재킷이 무거웠죠. 저는 손을 들어 회의를 중단시켰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하죠. 의외의 제안에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의 중에 휴식을 제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회의실을 나와 대표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정민서?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 지은이의 얼굴이 떠올랐죠. 20살 남짓의 앳된 얼굴. 그런데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특히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이 말할 때 살짝 기우는 고개가 누군가를 닮았어요. 누구였을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빌딩들이 긴 그림자를 드리웠죠. 25년 동안 이 자리에서 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회사를 물려받고 더 크게 성장시켰어요.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CEO라고 불렀지만 전 그저 시간을 죽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반지를 빼려고 했지만 빠지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았더니 이제는 살과 하나가 된 것 같았죠. 아니, 어쩌면 제가 놓지 못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반지가 없으면 그 시절이 꿈이었을까봐 두려웠으니까요. 민석 씨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빗속에서 우산도 없이 서 있던 그의 모습이요. 아버지가 모든 걸 알아버렸고 민석 씨를 협박했죠. 딸과 헤어지지 않으면 금은방을 망하게 하고 그의 가족까지 해치겠다고. 민석 씨는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지 마세요. 제발. 그때 제가 울며 매달렸었죠. 하지만 민석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 반지는 우리의 시간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민석 씨는 사라졌고 아버지는 저를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출산 중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아니, 잃었다고 들었어요.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 아이는 이미 없었으니까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대표님, 회의 재개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내일 이어서 합시다.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섰습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했어요.
붉은 하늘이 마치 그날의 기억처럼 번졌죠. 반지가 노을빛을 받아 붉게 물들었습니다. 순간 반지 속에서 민석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시간은 멈추지 않아. 그런데 정말 멈추지 않았을까요? 민석 씨도 아직 이 반지를 끼고 있다면 그도 나처럼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아이 지은이는 누구의 딸일까요? 민석 씨가 다른 사람과 만든 아이겠죠. 당연한 일이에요. 25년이면 충분히 새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단순히 옛사랑이 결혼했다는 사실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아이의 눈빛에서 느꼈던 묘한 친숙함 때문일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종로에 있는 금은방들 리스트를 만들어주세요. 내일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찾으시는 곳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시장 조사 차원입니다. 거짓말이었죠. 저는 민석 씨를 찾고 싶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그를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아니, 만나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대표실에 혼자 남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불빛 중에 민석 씨도 있을까요? 그도 이 반지를 만지며 과거를 떠올릴까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아무도 모르는 비밀 공간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민석 씨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죠. 흑백 사진 속에서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반지를 낀 손을 맞잡고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으로요. 민석 씨, 처음으로 그 이름을 입 밖에 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 이름이 입술을 떠나는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뜨겁고도 차가운 눈물이었죠.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다시 차가운 CEO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은 이 반지를 끼고 있는 한 여자로 있고 싶었어요. 민석 씨를 사랑했고 아이를 잃었고 그리고 여전히 그 시절을 잊지 못하는 한 여자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반지는 희미하게 빛났죠. 손가락을 들어 반지를 만졌습니다. 차갑고도 따뜻한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지은이라는 아이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희 아빠 거랑 똑같아요. 그 순진무구한 목소리가 제 가슴을 계속 두드렸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서울은 잠들지 않았어요. 저처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들도 저처럼 과거의 기억에 잠 못 들고 있을까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와인을 한 잔 따랐지만 한 모금도 넘기지 못했어요. 입안이 너무 써서, 아니, 마음이 너무 써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죠. 소파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마치 20살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같은 시각, 종로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는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민석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등이 조금 굽은 50대 중반의 남자.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손놀림만은 여전히 정교했죠. 아빠,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지은이 밝게 말했습니다. 민석은 프라이팬을 뒤집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호텔에 오신 손님 반지가 아빠 거랑 똑같았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 순간 민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프라이팬을 든 손이 살짝 떨렸어요. 계란이 타는 냄새가 났지만 그는 움직이지 못했죠. 등을 돌리고 있어서 지은이는 아버지의 표정을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어깨가 굳어지는 건 보였습니다.
아빠, 지은이 걱정스럽게 불렀어요. 민석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불을 껐습니다. 타버린 계란을 버리고 새로 프라이팬을 달궜죠.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비슷한 디자인이 많잖아. 우연이겠지.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지은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죠. 아버지가 가끔 이상하게 굴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엄마 이야기가 나올 때면 더 그랬습니다. 근데 그 손님이 라미엘 그룹 CEO래요. 한서윤이라는 분인데 아빠 알아요? 민석의 등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접시를 놓는 손이 떨려서 달그락 소리가 났어요.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지은을 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젊은 날처럼 흔들리고 있었죠. 서윤? 네, 명함도 주고 가셨어요. 되게 멋있는 분이었어요. 차갑게 보이는데 뭔가 슬퍼 보이기도 하고. 민석은 식탁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지은이 놀라서 아버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민석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죠. 방 안에서 민석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사진 한 장과 편지 몇 통이 있었죠. 그리고 반지. 서윤이 디자인한 그 반지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밤 이렇게 끼었다가 빼기를 반복했어요. 낮에는 끼지 못했죠. 지은이 물어볼까 봐서요. 하지만 밤이면 이렇게 몰래 끼고 과거를 추억했습니다. 저는 그 시각 핸드폰으로 라미엘 호텔 직원 명단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지은, 20살, 카페 직원. 정보는 이게 전부였어요. 가족사항란은 비어 있었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더 이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어요. 그 아이는 누구일까요? 민석 씨의 딸이라면 엄마는 누구일까요? 언제 결혼했을까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당연한 일이라고 25년이면 새 삶을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감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아니, 배신이라고 할 수도 없죠. 저희는 헤어진 사이니까요. 하지만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민석은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서윤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였어요. 떨리는 글씨로 쓰여진 짧은 편지였죠. 민석 씨, 아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죽었대요. 미안해요. 우리 아이를 지키지 못해서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반지는 버리지 못하겠어요. 우리의 시간이 정말 멈춘 건 아니니까요. 민석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지은이 모르는 비밀, 서윤도 모르는 진실. 그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죠. 지은이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아빠, 저녁 안 드실 거예요? 아빠는 괜찮아. 너 먼저 먹어. 아빠, 제가 뭔가 잘못했어요? 민석은 문을 열고 딸을 봤습니다. 서윤을 닮은 눈, 서윤을 닮은 코, 서윤을 닮은 입술. 2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모르죠. 자신이 누구의 딸인지, 왜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건 없어. 아빠가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엄마 생각이요?
그 말에 민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은이 알고 있는 엄마는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만 알고 있는 가짜 엄마였죠. 그래, 엄마 생각이 나네. 저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민석 씨를 만났어요. 젊은 시절의 그였죠. 반지를 끼고 제 손을 잡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의 손에서 아이가 나타났어요. 제가 잃어버린 아이였죠. 아이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하고 부르는 것 같았어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울면서 잠들었나 봐요.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비서실장의 문자였습니다. 종로 금은방 리스트를 보내왔어요. 모두 12곳이었죠. 그 중에 정금은방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정민석의 정시겠죠? 주소를 확인했어요. 종로 3가 작은 골목. 오래된 가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죠. 오늘 가볼까요? 아니면 그냥 잊어버릴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번 열린 기억의 상자는 다시 닫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지은이라는 아이의 존재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왜일까요? 처음 본 아이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걸까요? 민석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나타났다는 건 운명이 다시 시작됐다는 걸까요? 아니면 모든 걸 끝내야 한다는 신호일까요? 그는 반지를 만지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둘 다 알지 못했죠. 운명의 톱니바퀴가 이미 돌기 시작했다는 걸. 그리고 25년 동안 숨겨진 진실이 곧 드러날 거라는 걸요. 기억은 때로 현실보다 더 선명합니다. 25년 전 그날로 돌아갔어요. 23살의 봄이었죠. 벚꽃이 흩날리던 4월의 어느 오후, 저는 할머니의 반지를 고치러 종로의 작은 금은방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민석 씨를 처음 만났어요. 좁은 가게 안은 오래된 나무 냄새와 금속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작업대에 앉아있던 청년이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까무잡잡한 피부에 진한 눈썹, 그리고 진지한 눈빛. 손에는 작은 망치를 들고 있었는데 그 손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울림이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 반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백금 반지였는데 세월의 흔적으로 여기저기 긁히고 돌이 빠져 있었죠.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할머니 유품인데 다른 곳에서는 다 어렵다고 해서요. 민석 씨는 돋보기를 쓰고 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잡히고 입술을 살짝 깨물며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일주일만 주시면 됩니다. 원래 모습 그대로 복원해 드릴게요. 그 확신에 찬 목소리가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일주일 후 반지를 찾으러 갔을 때 정말 새 것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처음 끼셨을 때의 모습 그대로였죠. 감동한 저는 계속 감사 인사를 했고 민석 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핑계를 만들어 그 금은방을 찾았어요. 귀걸이를 고친다고, 목걸이를 만든다고, 시계줄을 바꾼다고. 민석 씨도 알았을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오는지를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반겨주었죠.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저녁 같이 드실래요? 민석 씨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망치를 든 손이 멈췄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랑 괜찮으시겠어요? 저 같은 사람.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사회적 신분을 의식한 말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사랑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우리는 작은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민석 씨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언젠가 최고의 장인이 되고 싶다고, 사람들의 추억을 복원하는 일이 행복하다고요. 저는 제가 대기업 상속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만 했죠. 계절이 바뀌고 우리의 사랑도 깊어졌습니다. 여름밤 한강에서 손을 잡고 걸었고 가을 단풍 아래서 입을 맞췄어요. 겨울이 되자 민석 씨가 말했습니다. 이 반지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만의 반지를요. 저는 직접 디자인을 그렸습니다. 두 개의 원이 교차하는 모양, 그 안에 무한대 기호를 넣었죠. 민석 씨는 제 디자인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아름다워요. 당신처럼요. 우리는 함께 작업실에서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민석 씨가 제 손을 잡고 망치질을 가르쳐 주었죠. 뜨거운 불꽃 앞에서 금속을 녹이고 모양을 잡고 다듬었어요. 마지막으로 안쪽에 문구를 새겼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멈추지 않아. 민석 씨가 직접 새긴 글씨였어요. 세상에 단 2개뿐인 반지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이어주는 증표가 될 거예요. 민석 씨가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영원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제가 금은방 직원과 만난다는 것, 결혼을 약속했다는 것까지요. 그날 밤 아버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남자와 헤어져. 당장. 안 돼요, 아버지. 전 민석 씨를 사랑해요. 사랑? 내가 사랑을 아느냐? 그 남자가 너를 이용하려는 거야. 돈과 지위를 노리는 거라고. 아니에요. 민석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던졌어요. 민석 씨와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서류였죠. 내일까지 헤어지지 않으면 그 금은방을 폐업시킬 거야. 그리고 그 남자 가족들도 가만두지 않을 거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민석 씨를 지키려면 떠나야 했어요. 다음 날 비가 쏟아지는 거리에서 민석 씨를 만났습니다. 우산도 없이 서 있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헤어져요, 민석 씨. 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냥 현실을 봤어요. 우린 너무 달라요. 거짓말이었죠. 민석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아버지 때문이죠? 알아요. 어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가게를 닫으라고,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민석 씨가 저를 붙잡았어요. 괜찮아요.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족은 지켜야 해요. 부모님이 계시고 동생들이 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는 빗속에서 마지막으로 포옹했습니다. 민석 씨가 제 손가락에 반지를 만지며 속삭였어요. 이 반지는 버리지 마세요. 우리의 시간은 멈추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무너져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석 씨는 사라졌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감금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출산 중에 의식을 잃었어요.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너무 약해서 살지 못했다고요.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사랑도, 아이도, 희망도요. 그 후로 저는 변했어요.
감정을 버리고 일에만 매달렸죠. 아버지가 원하는 완벽한 후계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반지만은 버리지 못했어요. 민석 씨와의 약속이었으니까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만약 제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아버지에게 맞섰다면, 민석 씨와 함께 도망쳤다면, 우리 아이는 살았을까요? 우리는 행복했을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시간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은이라는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민석 씨의 딸이라는 그 아이가요.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더 큰 아픔을 주려는 걸까요? 창밖이 밝아왔습니다. 밤새 과거에 빠져 있었네요. 오늘은 가봐야겠어요. 종로의 그 금은방으로 25년 만에 민석 씨를 다시 만나러요.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었어요. 운명이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세상은 흑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니, 제 눈에만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하얀 천장, 하얀 벽, 하얀 시트. 모든 게 색을 잃은 것 같았죠. 의사가 입을 움직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귓속을 파고들었을 때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소리 없는 비명이었죠. 목구멍은 찢어지듯 아팠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를 움켜잡았어요. 9개월 동안 제 안에서 자라던 생명이 있던 곳이었죠.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실 구석에 서 있었어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로요.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아니, 어쩌면 원했던 결과라는 듯이 차갑게 서 있었죠. 이제 정신 차렸으면 좋겠구나. 회사로 돌아와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위로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저 냉정한 명령뿐이었죠. 저는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괴물처럼 보였어요. 아이를 보여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이미 처리했다. 잊어라. 처리. 제 아이를 쓰레기처럼 처리했다는 말이었죠. 저는 침대 시트를 움켜잡았어요. 손톱이 찢어질 정도로 꽉 쥐었지만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흔적이 사라져 있었어요. 아기 옷, 장난감,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하지만 제 손가락의 반지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증거처럼요. 그날부터 저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죽이기 시작했다는 게 맞을 거예요. 감정을, 기억을, 희망을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거라고. 그래야 살 수 있을 테니까요.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죠. 주말도 없었습니다. 일에 파묻히면 생각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민석 씨도 아이도 모든 걸 잊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은 흘렀어요. 저는 회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차갑고 냉정한 판단력,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 그것들이 저를 최고의 경영자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려워했어요. 얼음 여왕이라고 불렀죠. 한 대표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흔들림이 없으세요? 한 임원이 물었을 때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감정은 사치예요. 비즈니스에는 필요 없죠. 거짓말이었어요. 매일 밤 혼자 있을 때면 반지를 만지며 울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쓰러진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임종을 지키며 저는 물었죠. 그때 정말 우리 아이가 죽은 건가요? 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저를 봤어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죠. 그리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사를 부탁한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진실은 그와 함께 묻혔죠. 저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라미엘 그룹의 CEO가 되었습니다. 28살의 나이에요. 그 후로 15년이 더 흘렀습니다. 회사는 제 손에서 2배로 성장했어요. 호텔 체인을 인수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했죠. 모두가 저를 성공한 여성 CEO의 롤모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텅 빈 사람인지를요. 매년 5월 15일이면 저는 한강에 갑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야 할 날이었죠. 꽃다발을 들고 물가에 서서 하늘을 봐요. 혹시 그곳에 있을까 하고요. 그리고 반지를 만지며 속삭입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작년에도 그랬어요. 한강다리 아래 서서 울었죠. 48살의 CEO가 아니라 24살의 엄마가 되어서요. 그때 한 노숙자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왜 그렇게 우나? 살다 보면 다 잊혀진다네. 잊혀지지 않아요. 25년이 지났는데도요. 할아버지는 제 옆에 앉았어요. 술 냄새가 났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죠. 잊는 게 아니라 품는 거지. 아픔도 품으면 추억이 되고 추억이 되면 힘이 된다네.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품는다는 것. 저는 지금까지 버리려고만 했는데 품어야 했던 걸까요? 회사로 돌아온 후에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대표실의 큰 창문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아픔을 품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저처럼요. 그런데 며칠 전 지은이라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20살의 밝은 아이. 제 반지를 보고 아버지 것과 같다고 했죠. 민석 씨의 딸이라고요. 그 순간 뭔가 균열이 생긴 것 같았어요. 25년 동안 쌓아온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왜일까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마치 잃어버린 제 아이를 보는 것 같았죠. 물론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에요. 제 아이는 죽었으니까요. 의사도 아버지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아버지라면 충분히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원하지 않는 손주를 없애기 위해서라면요. 그리고 민석 씨가 아직도 그 반지를 끼고 있다는 것. 그것도 이상했어요. 새로운 가족이 있다면 왜 아직도 우리의 반지를요? 오늘 밤도 반지를 만졌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멈추지 않아. 그 문구가 손끝에 느껴졌어요. 정말 멈추지 않았을까요? 어딘가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일은 정금은방에 가볼 생각입니다. 민석 씨를 만나러요. 25년 만에 처음으로요. 무서웠어요. 그가 어떻게 변했을지, 저를 알아볼지, 무엇보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지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누구인지, 왜 그 아이를 보면 가슴이 아픈지, 그리고 정말 제 아이는 죽은 건지요.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반지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저를 이끄는 것처럼, 운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요. 저는 반지에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속삭였죠. 민석 씨,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일 라미엘 호텔 카페를 지나쳤지만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유리문 너머로 지은이 일하는 모습을 봤죠. 밝게 웃으며 손님들을 응대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왜일까요? 처음 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인데요. 오늘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오후 3시 카페가 한산한 시간을 골라 들어갔죠. 문을 열자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향인데 오늘은 더 진하게 느껴졌어요. 지은이 저를 알아보고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 순간 또 그 느낌이 들었어요. 익숙함, 아니 그리움 같은 것이요. 말도 안 되는 감정이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죠. 어서 오세요, 대표님. 또 오셨네요. 지은의 목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저는 지난번과 같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테이블 위에 그림자를 만들었죠. 지은이 메뉴판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뭐 드실래요? 지난번 아메리카노 맛있으셨어요? 네,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지은이 주문을 받고 돌아서려는 순간 저는 용기를 냈어요. 잠깐만요, 지은 씨. 네. 지은이 돌아봤습니다. 햇빛을 받은 그 얼굴이 순간 빛나 보였어요. 갈색 머리카락이 살랑거렸고 눈동자가 호기심으로 반짝였죠.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아니 너무나 잘 아는 눈빛이었어요. 저번에 반지 이야기했잖아요. 혹시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순간 지은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생각하는 모습이 또 누군가를 닮았어요. 민석 씨였죠. 생각할 때 고개를 기울이는 버릇이 똑같았습니다. 아, 저희 아빠요? 정민석이요. 종로에서 금은방 하세요. 정민석? 그 이름이 제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실제로 듣는 것은 달랐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해줬죠. 민석 씨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네, 맞아요. 혹시 아세요? 아냐고 말해야 했습니다. 모른다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해야 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대신 다른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지은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미소가 사라지고 눈빛이 흐려졌어요. 그 변화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죠. 엄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병으로요. 거의 기억이 없어요. 병으로.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럼 민석 씨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가 사별한 건가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지은이 태어난 거고요?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지은의 나이가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4이요. 2001년생이에요. 24. 제가 급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2001년이면 제가 아이를 잃은 지 1년 후였어요. 그럼 민석 씨는 저와 헤어진 직후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건가요? 그렇게 빨리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떠났지만 그래도 이렇게 빨리 다른 사람을 만났다니요. 우리의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걸까요? 제 표정이 굳어졌나 봅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죠.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빙빙 돌고 있었어요. 뭔가 퍼즐 조각이 맞지 않는 것 같았는데 뭐가 이상한지 알 수 없었죠. 그때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지은의 손을 잡은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죠.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익숙한 느낌,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은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제 손을 살며시 잡아줬죠. 대표님, 정말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 걱정 어린 목소리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다정한 걸까요? 처음 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저한테요. 지은 씨,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혹시 어릴 때 아버지한테 엄마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어떤 분이었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간 쓸쓸한 표정이었어요. 아빠가 엄마 이야기는 잘 안 해요. 물어보면 슬퍼하시니까 저도 안 물어봤어요. 그냥 착하고 예쁜 분이었다고만. 착하고 예쁜 분. 그게 전부인가요? 민석 씨가 사랑했던 여자에 대한 설명이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지은이 잔을 내려놓을 때 또 반지가 보였어요. 제 반지와 똑같은 그 반지가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그 반지, 정말 특별해 보여요. 그죠? 아빠가 엄마랑 같이 만들었대요. 세상에 단 2개뿐이래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랑 같이 만들었다고요? 그럼, 아니, 그럴 리 없어요. 민석 씨가 다른 여자와도 같은 반지를 만들었을 리는 없죠. 그건 우리만의 약속이었으니까요. 언제 만드신 거래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고만 하셨어요. 태어나기 전. 그럼 2000년 이전이란 말인가요? 그때는 저와 민석 씨가 함께였을 때인데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았어요.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았죠. 갑자기 현기증이 났습니다. 테이블을 짚고 일어섰어요. 지은이 놀라서 부축했죠. 대표님,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지은이 제 팔을 잡고 의자에 다시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찬물을 가져다 줬어요. 물을 마시며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죠.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이마에 손을 대보기도 했어요. 그 차가운 손길이 이상하게 편안했죠. 정말 괜찮아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일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24살짜리 아이가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죠. 마치 딸이 엄마를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 그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지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 아이가, 아니에요. 그럴 리 없죠. 제 아이는 죽었으니까요. 의사도 아버지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지은의 나이, 반지, 그리고 이 이상한 끌림까지 모든 게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은 씨,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물어보세요. 생일이 언제예요? 5월 15일이요. 왜요? 5월 15일. 제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지은이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 눈빛이 너무나 따뜻해서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대표님, 정신 드세요? 의사 선생님이 과로라고 하셨어요. 과로? 그게 아니었는데요. 5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제 심장을 멈추게 한 거였죠. 제 아이가 태어났어야 할 날. 그리고 지은의 생일. 이게 우연일까요? 괜찮아요. 일어날게요. 몸을 일으키려 하자 지은이 부축했습니다. 그 손길이 조심스럽고 다정했어요.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 아이는 저를 이렇게 챙기는 걸까요? 제가 아빠한테 연락해서 병원 근처까지 오셨어요. 걱정되면 금은방에 들러서 약이라도 지어 드시래요. 민석 씨가 근처에 있다는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25년 만에 그렇게 가까이 있다니요. 숨이 막혔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지은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안 돼요.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결국 저는 지은을 따라 종로의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빛이 오래된 건물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골목 끝에 작은 금은방이 보였습니다. 정금은방. 낡은 간판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가게 문을 열자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딸랑딸랑. 25년 전과 같은 소리였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그리고 그곳에 민석 씨가 있었습니다. 작업대에 앉아있던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민석 씨의 눈이 커지더니 입이 살짝 벌어졌죠. 손에 들고 있던 도구가 떨어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어요. 아빠,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표님이에요. 병원에서 쓰러지셨대요.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는 서로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많이 늙었어요. 머리에 흰 것이 섞였고 주름이 깊게 패였죠.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따뜻하고 진실한 눈빛이요. 서윤 씨? 민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만에 듣는 제 이름이었어요. 그 부름에 다리가 휘청거렸죠. 지은이 놀라서 저를 부축했습니다. 아빠 아세요? 대표님을? 지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석 씨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제게 다가왔죠.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 친구야. 친구라는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냥 친구였나요? 하지만 지은 앞에서 뭐라고 더 말할 수 없었죠. 민석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25년의 세월이 느껴졌죠. 하지만 따뜻함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손에서 제 반지가 만져졌어요. 그도 여전히 끼고 있었던 거죠.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민석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게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은은 밖에서 가게를 봐주겠다고 했죠. 방문이 닫히자 민석 씨가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당신이군요. 네, 저예요. 민석 씨. 그 이름을 부르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떻게, 왜 이제야? 지은이를 만났어요. 우연히요. 그 아이가 당신 반지와 같다고 해서. 민석 씨가 손가락에 반지를 만졌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멈추지 않아. 그 문구가 여전히 새겨져 있겠죠. 25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았어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의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반지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의 약속처럼요. 지은이가 당신 딸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민석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죠.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5월 15일이 생일이래요. 그날은 당신이 아이를 낳은 날이죠. 민석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제 아이는 죽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어요. 민석 씨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눈빛이었죠. 민석 씨, 뭔가 알고 있죠? 제발 말해주세요. 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석 씨가 몸을 떨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서 낡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노랗게 변색된 오래된 봉투였죠. 이걸 당신이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봉투를 받는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사진이 있었어요. 갓난아기 사진이었죠. 그리고 병원 서류가 있었습니다. 출생증명서였어요. 어머니 란에는 한서윤, 아버지 란에는 정민석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지은이의 출생증명서예요. 진짜요. 세상이 빙빙 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쓰러질 뻔했어요. 민석 씨가 저를 부축했죠. 그럼 지은이가 제 딸이란 말인가요? 네. 우리 딸이에요. 우리 딸.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2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제 아이가 살아있었다니요. 그것도 바로 눈앞에서 저를 걱정하며 병원까지 따라와 준 그 아이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당신 아버지가 아이를 빼돌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맡겼죠. 당신에게는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아버지. 그 단어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제 아이를 빼앗고 죽었다고 거짓말하다니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당신 아버지가 협박했어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그리고 당신도 위험해질 거라고요. 민석 씨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매일이 지옥이었어요. 우리 딸을 키우면서도 당신에게 말할 수 없었고, 지은이에게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25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잃어버린 시간, 놓쳐버린 순간들, 그리고 알지 못했던 진실까지요. 밖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손님 오셨어요. 민석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은이는 아직 몰라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섰어요. 거울을 봤죠. 퉁퉁 부은 눈, 번진 화장. 하지만 그 얼굴에서 처음으로 생기를 봤습니다. 희망이라는 생기를요.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지은이 걱정스럽게 저를 봤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우셨어요? 제 딸. 이 아이가 제 딸이었어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설명되는 것 같았죠. 왜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한 끌림을 느꼈는지, 왜 그 눈빛이 익숙했는지요. 괜찮아요. 그냥 오랜 친구를 만나서. 지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 어린 시절 사진과 똑같았어요. 이제야 알았죠. 왜 그렇게 익숙했는지를요. 금은방이 문을 닫은 후 우리는 다시 안쪽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이는 집에 먼저 보냈어요. 피곤해 보인다며 민석 씨가 일찍 들어가라고 했죠.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다가 결국 집으로 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우리 둘만 남자 정적이 흘렀어요. 민석 씨가 차를 끓였습니다. 보이차 향이 작은 방 안에 퍼졌죠. 25년 전에도 그는 제게 이 차를 끓여줬었어요. 속이 편해진다면서요. 모든 걸 말해주세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 씨는 찻잔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당신과 헤어진 후 전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려 했어요. 하지만 당신 아버지 사람들이 계속 감시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당신 아버지가 직접 찾아왔어요.
민석 씨의 눈빛이 과거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 것 같았어요. 큰 돈가방을 들고 왔더군요. 그리고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당신이 출산 중에 죽을 뻔했다고 아이는 겨우 살렸지만 당신에게는 죽었다고 말해야 한다고 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뜨거운 차가 손등에 튀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죠. 왜 그런 짓을? 당신이 미혼모가 되는 걸 막으려고 했대요. 라미엘 그룹 후계자가 사생아를 낳았다는 게 알려지면 회사가 흔들릴 거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없애려 했는데 민석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인 것 같았죠. 하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어서 제게 데려온 거예요. 돈을 주며 키우라고 했죠. 대신 절대 당신에게 알리지 말라고, 만약 알린다면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고 당신도 위험해질 거라고 협박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눈빛, 감정 없는 목소리. 그가 제 아이를 그렇게 처리했다니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래서 키우신 건가요? 혼자서? 네.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갓난아기를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를 보는 순간 당신이 보였어요. 작은 눈, 코, 입술. 모든 게 당신을 닮았더군요. 민석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힘든 것 같았어요. 기저귀 가는 법도 몰랐고 분유 타는 법도 몰랐어요. 책을 사서 읽고 이웃 아주머니들에게 물어가며 하나하나 배웠죠. 밤마다 우는 아이를 달래며 당신 생각을 했어요. 당신이 이 아이를 봤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들을 함께하지 못한 게 너무 억울했어요. 첫 웃음, 첫 걸음, 첫 말. 모든 순간을 놓쳤죠. 지은이는 제가 죽은 줄 아나요? 다른 여자 사진을 구해서 엄마라고 했어요. 일찍 병으로 돌아가셨다고요. 거짓말하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진실을 말할 순 없었어요. 그래서 지은이가 엄마에 대해 잘 모른다고 했구나. 가짜 엄마였으니까요. 당신도 혹시 제가 살아있는 걸 아셨나요? 민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라미엘 CEO가 됐다는 뉴스를 봤어요. 얼음 여왕이라고 불린다는 기사도 봤고요. 하지만 찾아갈 수 없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지은이가 중학생이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내 엄마가 살아있다고 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당신이 저희를 받아줄지도 확신할 수 없었고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석 씨도 두려웠던 거예요. 제가 변했을까봐, 아이를 거부할까봐요. 지은이는 어떤 아이예요? 뭘 좋아하고, 뭐가 싫고,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4살 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라니요. 민석 씨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딸 이야기를 하니 표정이 밝아졌어요. 착한 아이예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늘 밝고 긍정적이죠. 공부도 잘했는데 대학을 포기했어요. 제가 아프다고 거짓말했을 때 간호를 위해서요. 거짓말이요? 네. 사실 괜찮았는데 대학 등록금이 부담스러워서 지은이는 제가 정말 아픈 줄 알고 호텔에 취직했어요. 안정적인 직장이니까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제 딸이 그런 삶을 살았다니요. 제가 있었다면,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면 지은이는 다른 삶을 살았을 텐데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민석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어요. 25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운 손이었죠. 지은이한테 언제 말할 건가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24살 동안 믿어온 모든 게 거짓이었다고 어떻게 말하죠? 그때 민석 씨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어요. 이건 지은이 성장 앨범이에요. 당신이 못 본 시간들이죠.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열었습니다. 첫 장에는 신생아실 사진이 있었어요. 작고 빨간 아기. 제 아이였죠. 눈물로 사진이 흐릿해졌어요. 돌사진, 2살, 3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졸업식, 중학교 체육대회. 제가 있어야 했던 모든 순간들이었어요. 예쁘게 자랐죠? 민석 씨의 목소리가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죠. 목이 메어서요. 사진 속의 지은이는 늘 웃고 있었습니다. 밝고 행복해 보였어요. 민석 씨가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는지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가끔 사진 속 지은이의 눈빛이 쓸쓸해 보일 때가 있었어요.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죠. 가끔 엄마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저도 매일 아이를 생각했어요. 살아있었다면 어떤 모습일까, 무슨 말을 할까, 어떤 꿈을 가졌을까.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5년의 그리움과 아픔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어요. 서로를 위로하며 잃어버린 시간을 애도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석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은이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요. 하지만 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이미 25년을 놓쳤는데. 알아요. 하지만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조심해야 해요. 충격이 너무 클 거예요. 그때 민석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였어요. 아빠 언제 와요? 밥 먹었어요?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지은이의 목소리에 또 눈물이 났어요. 제 딸의 목소리. 24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엄마라는 자격으로 듣는 목소리였죠. 곧 갈게. 먼저 자도 돼. 대표님은 잘 가셨어요? 많이 아파 보이시던데. 지은이가 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자기 엄마인 줄도 모르고요. 응, 잘 가셨어. 전화를 끊고 민석 씨가 저를 봤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세요. 우리 다시 만나서 천천히 계획을 세워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막 찾은 진실을 두고 가기가 힘들었죠. 민석 씨, 네, 고마워요. 지은이를, 우리 딸을 이렇게 잘 키워줘서. 민석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있었다면 더 잘 키웠을 텐데. 아니에요. 충분해요. 너무나 충분해요. 금은방을 나올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석 씨가 문가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25년 전 헤어질 때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딸과 함께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일 민석 씨를 만나 지은이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할지 고민했어요. 수백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했지만 어떤 방법도 완벽하지 않았죠. 결국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살 수 없다고요. 토요일 오후 민석 씨의 집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지은이는 휴일이라 집에 있었어요. 저는 현관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죠.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내 딸을 만나러 가는데 낯선 사람인 척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아팠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았어요.
대표님, 아빠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대표님도 오셨네요? 그 순간 지은이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것 같았어요. 영리한 아이였으니까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지은이의 사진들이 가득했죠. 제가 놓친 모든 순간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민석 씨가 차를 준비하며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지은아, 앉아봐. 민석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지은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죠. 저와 민석 씨는 지은이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심각해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어요. 이제 시작해야 했죠. 지은아,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어. 너한테 숨겨왔던 진실에 대해서. 민석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이의 눈이 커졌어요.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엄마 이야기야. 내 진짜 엄마 이야기. 그 순간 지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진짜 엄마요? 그게 무슨... 지은아, 내 엄마는 죽지 않았어. 살아있어. 민석 씨의 말에 지은이가 숨을 멈췄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봤다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를 봤죠.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제가 어릴 때 병으로... 거짓말이었어. 미안해, 지은아.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민석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은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가 왜 그런 거짓말을... 그럼 엄마가 누구예요? 어디 있어요?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간신히 말을 이어갔어요. 지은아, 나예요. 내가 내 엄마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은이는 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입이 살짝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눈동자가 흔들리고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대표님이 제 엄마라고요? 그게 무슨...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난 내가 죽은 줄 알았어. 25년 동안 그렇게 믿고 살았어.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지은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와 민석 씨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어요. 그럼 그 반지, 엄마와 아빠가 함께 만들었다는 그 반지가... 그래, 우리가 만든 거야. 너를 가졌을 때 영원히 함께하자고 약속하며 만든 반지야. 민석 씨가 대답했습니다.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했죠. 왜 이제야? 왜 25년 동안? 그때부터 민석 씨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협박, 위조된 사망 신고서, 그리고 지켜야 했던 비밀까지요. 지은이는 조용히 들었어요. 눈물만 계속 흘렸죠. 이야기가 끝났을 때 지은이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기다렸어요. 지은이의 반응을 두려워하면서요. 그래서 대표님이 저를 보고 이상하게 굴었던 거예요? 반지 때문만이 아니라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 왜인지 모르게 끌렸어. 내가 내 딸인 줄도 모르고 본능이었나 봐. 지은이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놀라서 따라 일어섰어요. 지은이가 도망갈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지은이는 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24살이에요. 전 이미 24살이고 엄마 없이도 잘 살았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지은이는 저 없이도 훌륭하게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지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엄마가 살아있어서. 그 말에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아 울었어요. 지은이가 저를 안아줬죠.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제 딸의 품이었어요. 엄마. 지은이가 처음으로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25년의 아픔이 녹아내렸어요. 민석 씨도 우리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꼭 껴안고 울었어요. 미안해, 지은아. 너무 늦었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은이가 우리 손을 잡았습니다. 반지가 빛났어요. 세계에 같은 반지가요. 반지가 우리를 다시 이어준 거예요. 시간이 멈추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지은이가 가운데 앉았어요. 양옆으로 저와 민석 씨의 팔을 껴안았죠.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왜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는지. 천천히 다 말해줄게. 시간은 많으니까. 제가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릿결이 손끝에 닿았어요. 갓난아기 때 만져본 이후 처음이었죠. 엄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 물어봐. 절 보고 싶었어요? 매일? 그 질문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매일 매 순간 보고 싶었어. 내가 어떻게 생겼을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꿈을 꿀지. 모든 게 궁금했어. 지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아빠가 죽었다고 했지만 꿈에서는 살아 있었거든요. 늘 따뜻하게 안아주는 꿈을 꿨어요. 민석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가족이 됐네. 진짜 가족이. 아빠, 원래도 가족이었어요. 단지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지은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족이었어요. 운명이 잠시 갈라놓았을 뿐이었죠. 밖에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거실을 물들였어요. 우리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죠. 반지가 노을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사진 찍어요. 첫 가족 사진이에요. 지은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카메라를 봤어요. 찰칵 소리와 함께 순간이 영원이 되었죠.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시간이. 지은이의 말처럼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25년을 잃었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 것이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에서 겨울을 거쳐 다시 봄이 왔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게 보였죠. 26년 전 민석 씨를 처음 만났던 그 봄날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라미엘 호텔 최상층의 대표실에서 저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지은이었습니다. 이제는 호텔 브랜드 디렉터로 일하고 있었죠. 제가 직접 발탁했어요. 능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잃어버린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으니까요. 들어와, 지은아. 문이 열리고 지은이 환한 미소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아메리카노와 라떼. 제가 좋아하는 걸 이제는 다 알고 있었죠. 오늘 아빠가 뭔가 준비했대요. 저녁에 같이 금은방으로 오래요. 민석 씨의 금은방은 이제 우리 가족의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그곳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죠. 저녁 시간 금은방에 도착했을 때 민석 씨가 작업대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수줍게 웃었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죠. 뭘 그렇게 준비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석 씨와는 이제 편하게 대화했어요.
연인은 아니었지만 지은이의 부모로서 특별한 관계였죠. 이걸 만들었어요. 우리 셋을 위해서. 상자를 열자 반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지만 조금 달랐어요. 세 개의 원이 겹쳐진 모양이었죠. 세 번째 반지예요. 이제는 숨길 필요 없으니까 셋이 함께 끼는 거예요. 민석 씨가 반지 안쪽을 보여줬습니다. 새로운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우리의 시간은 이제 시작이야. 지은이가 먼저 반지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새 반지로 바꿔 끼웠어요. 세 개의 반지가 똑같이 빛났죠. 이제 진짜 가족 반지네요. 지은이의 말에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때 민석 씨가 또 다른 걸 꺼냈어요. 액자였죠. 이것도 준비했어요. 우리 가족 사진을 액자에 넣었어요. 6개월 전 처음으로 찍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울면서 웃던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민석 씨가 금은방 벽에 액자를 걸었습니다. 이제 손님들이 물어보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라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야 했던 진실을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다는 게요.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이의 어린 시절, 제가 놓친 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요. 엄마, 나중에 결혼하면 엄마가 드레스 골라줄 거죠? 지은이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딸의 결혼식.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드레스로 골라줄게. 아빠는 날 데리고 버질로드를 걸어주실 거고요. 민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죠. 그날이 오면 정말 꿈만 같을 거야. 우리는 미래를 그렸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우리만의 미래를요. 25년을 잃었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무한했으니까요. 금은방을 나올 때쯤 밤이 깊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 우리는 잠시 서 있었어요. 고마워요, 민석 씨. 지은이를 이렇게 키워줘서. 당신도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민석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랑했던 시절의 감정은 이제 다른 모습이 되었어요. 연인은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 특별한 사이가 되었죠. 엄마, 아빠, 우리 내일도 만나요. 가족이니까. 지은이가 우리 팔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조금 특별한 형태의 가족이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서로를 아끼는 가족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에 새 반지가 빛났어요. 우리의 시간은 이제 시작이야. 그 문구처럼 정말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은이가 보낸 메시지였죠. 엄마, 사랑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답장을 보냈죠.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였죠. 대표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제일 먼저 보는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했죠.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결국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다고요. 반지를 돌려봤습니다. 세 개의 원이 완벽하게 겹쳐져 있었어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처럼요. 우리 가족도 그랬습니다. 한번 갈라졌지만 이제는 영원히 하나가 된 가족이었어요. 우리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멈춰 있던 것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반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시 만날 운명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반지를 보며 속삭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흐를 거라고.